자, 1-2단원의 그 서사갈래와의 만남입니다. 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서사갈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 구성 요소의 어떤 유기적 관계와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사관리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인 경우, 우리가 서사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걸 통해 어떤 우리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게 서사관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구성이나 어떤 주제, 그다음 문체가 있고 다시 구성의 3요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유기적 관계, 유기적이란 말은 긴밀하게 서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맥락들이 있겠죠. 뭐 어떤 작가의 맥락도 있을 수 있고 독자의 맥락 또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전체의 또 구성 요소가 할 때 그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소설 속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서사 갈래는 자, 현실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자, 이걸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서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형성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서사 갈래는 허구적인, 허구성을 지금 지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위 갈래로서 우리가 설화, 어떤 신화, 전설, 민담, 이걸 우리가 지금 설화라고 하는데, 또 옛날부터 전해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자, 그리고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들이 바로 서사갈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뭐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사건을 파악을 하면 되겠죠. 전체적인 어떤 소설의 흐름을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인물의 내면이나 인물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대립과 충돌 또는 인물과 환경 사이에 모순과 대립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소설에서는 이런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있고요. 자기 혼자서 이제 내면으로 이제 고민하는 하지만 외적 갈등 이제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 자, 바로 이 우리가 아래로서 배울 제품은 바로 두 인물의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보시니까 자, 인물과 인물의 갈등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서술자는요. 이 소설에서 그 서술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인물. 자, 그래서 자, 서술자가 누구냐? 바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위치에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학적 효과가 달라지고, 그 시점 같은 것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고, 그 밖에 있으면 3인칭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래 배우는 작품, 이 카메라 워커는 지금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어요. 자, 본문 내려가 봅시다. 자, 일단 핵심 정리를 먼저 좀 보고 갑니다. 자, 갈래는 지금 현대 소설이면서 단편 소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사 갈래 안에 들어갔겠고, 자,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너무 문명주의, 어떤 이런 진로나 어떤 취업의 문제에서 어떤 이것을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신분의 어떤 상승, 내지는 이런 것들만 보는 이런 어떤 현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의 어떤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자, 주관적 서술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 진행, 6.25 전쟁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 흐른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6.25 전쟁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어떤 좌절, 이게 결국 좌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자, 특징 세 가지 봅니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고 했죠?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인 카메라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서 워커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가 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시선의 사건을 바로 어떻게 시선에 따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당대 사회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식적인 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지금 채용을 안 하고 대신에 어떻게 노동력은 더 어떻게 많이 착취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문제. 자, 그리고 구성 들어갑니다. 자, 발단 부분에선 지금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가 사망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어떻게, 자, 나와 어머니는, 자, 나는 지금 바로 이, 결국 이 훈이의 고모가 되는데, 자, 여기서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으로 피난을 오게 돼요. 자, 그리고 훈이가 성장하면서 진로와 취업 문제로 나와 훈이가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훈이가 나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 자, 이때 결국 내가 지금 약간 강요하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흔히는 자신의 어떤 선택보다는 이 고모와 할머니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이걸 선택하는.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요. 나는 훈이를 건설회사 측량 기사부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고, 자, 그리고 임시직입니다, 지금. 그리고 취직 후 훈이는 집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강원도로 훈이를 찾아간 나는 여기서 훈이의 고된 생활을 보게 되고, 자, 서울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만 훈이는 결국 그걸 또 거절하게 되고, 자, 나는 혼자 돌아오면서, 자, 그리고 훈이를 키운 방식에 대한 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즉, 훈이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이런 방법들이 진로와 취업의 문제가 결국 잘못된 건 아닐까에 대한 또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야. 자, 아랫부분에, 앞부분 줄거리 보고 갑니다. 자, 나는, 자, 1인칭 시점이네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 부부를 잃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오빠 같은 경우 그 아랫부분의 그 내용에 보면, 훈이를 지금 오빠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오빠는 지금 그 사망 당시, 6.25 이 당시에 특별한 어떤 직업도 없었지만, 뭔가 지금 사회주의 어떤 그런 좌익의 사상에 지금 경도가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같은 친구, 어떤 이런 좌익 운동에 이렇게 있는 여기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강제로 나갔다가 강제로 끌려 나갔다 결국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올케도 마찬가지. 자, 지금 뭔가 지금 밖에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자, 되게 좀 비참하게 이제 오빠 부부가 죽었어. 자,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결국 갓난 아기인 바로 조카의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됩니다.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결국 남쪽으로 피는, 원래 고향은 북쪽이었는데, 자, 결국 어떤 물자나 이게 되게 많이 딸렸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지금 그 우유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남한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한으로 지금 피난을 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자, 여기서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게 되고요. 자,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소망은 결국 흔히가 어떤 그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행복하게 그냥 평범한 어떤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자, 이런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소박한 소망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이 시대에선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자, 아래 내려갑니다. 가기 전에 제목 좀 정리하고 갈까요? 자, 작품의 제목의 이 카메라와 워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자, 이 작품에서 지금 이 카메라하고 그다음 워커. 자, 서술자인 나의 입장, 부모 입장에서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거기 그리고 워커라는 것은 되게 힘들고 고된 삶이란 말이야. 나는 지금 훈이에게 카메라를 사주고 싶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 결국 워커를 사주고 말자. 자, 그래서 결국 훈이 어떤 고된 삶에 대해서 한편으로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훈이는 결국 내가 강요하는, 고모가 강요하는 이 카메라를 메고 생활한 이것을 기성세대의 어떤 강요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결국 스스로 어떤 노동을 하는 바로 이 주체적인 의지를 다지는 바로 워커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 워커는 결국 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어떤 투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카인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로 지금 어떻게 나누게 되었대요. 자, 문과 이과로 나누는데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없이 결국 문과를 선택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훈이와 내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자, 나는 바로 1인칭 서술자이며 이 작품의 주인공. 시점. 자, 우선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진학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는 게 좀 키워준 고모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어.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자,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합니다. 왜? 오빠가 결국 이 문과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빨갱이, 이런 어떤 좌익에 어떤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서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과 지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을 했지만 또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아들, 오빠와 같은 길을 걸게 되지. 그래서 불행한 어떤 삶을 살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했던 거죠.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자,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지금. 자,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자, 이것이 이제 문과를 훈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자, 오빠가 지금 문과였기 때문에 그럼 이과를 선택했다면 과연 좌익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운동, 빨갱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엄마는 그냥 문과를 갔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행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 위로하면서도 속으로 어머니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나도 분명히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왠지 나도 자꾸 어머니에게 동조가 되었고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결국 훈이를 어디 문과에서 어디로 이제 이과로 전과를 시켰네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 훈이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훈이는 지금 자기가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문과로 간 건데, 지금 이것을 지금 고모 입장에서는 다시 어떻게 바꾼 거야? 이거를 지금 이과로 다시 지금 바꿨습니다. 자, 나는 밑에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고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자, 했던 말도 하고 또 했던 되풀이하는 걸 우리가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자, 어떻게든지 지금 훈이를 설득하고 싶은 거야.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랬는데 자, 결국 거기서 바로 고모와 그 다음에 조카 사이의 어떤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자, 어떤 나에 대한 반항심이 자, 이렇게 그 행동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잘 팔린다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 어떻게? 자, 여기서 자, 지금 어떤 더 취업이 더 잘 된다 이것을 잘 팔린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순위만 여기를 지원한 게 아니잖아.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공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공계 쏠림 현상이 되고 그 훈이는 결국 또 취업을 못 합니다. 자, 결국 이것이 자기 나중에 여기 있는 서술자인 나는 자기의 책임인 것 같긴 이런 책임의식을 느끼기도 해요. 너는 큰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또 재산도 늘리고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내가 바라는 바로 훈이의 삶은 자 이렇게 기술자로서 안정적이고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문과에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상업대 있죠? 자, 이런데 자, 이렇게 법대로도 풀릴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냐? 자, 까딱하다가는 자, 문학이나 철학이 하기에 꼭 알맞지 그랬으니까. 자, 문과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서라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 생각하지 않고 사람 왜 사냐? 뭐 이런 거겠지. 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부터 의심하는 건 바보진 말이다. 자, 그래서 나는요, 지금 훈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만 지금 어떻게 풍족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살피는, 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고모인 나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지금 여기 누가? 훈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을지도 몰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염원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좌익 사상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야? 이 고모인 나는 지금 훈이한테 그걸 지금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해서 그런 사람이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 병폐를 도맡는 사람.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내 말의 중턱을 자르면, 자, 갑자기 내 말을 자릅니다. 자, 불쑥 나는 당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게 처음이라 그런 당황한 면도 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오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다. 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오빠의 삶이 결국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런 사람이란 6.25 전쟁 때 당시 남한에서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 병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로 오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난 아니더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합니다. 내 말이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대. 실제 잘 다닌 건 아닐 거야. 자,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어. 결국 훈이는 이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을 하게 되고 재수는 싫다고 해서 결국 삼류 대학 이 공대 토목과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자,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 가는 지금 어떤 자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수선해요. 자, 그래서 또 이때가 군사 독재의 상황이 되겠고 이 상황 그 70년대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박정희 군사 독재가 계속 이어졌던 거고 이때 자 민주주의 데모가 있었고 휴교 조치가 있고 조기 방학이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 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입을 합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말고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 안 해도 될 기술자 말이야. 자, 그래서 기술자가 되면 자, 경제적으로 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결국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기적인 어떤 삶 이것만을 지금 여기 고집을 하고 있네요. 다른 사회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지 않고 결국 자기 생활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이렇게 가지면 돼 이렇게 훈계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고는 혹시 게임에 빠져라도 그런 데 끼어들었다가는 졸업 후에 취직도 못하고 자, 일생을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갈을 줬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모가 생각하는 바로 여기 서술자인 내가 생각한 안정된 삶이란 결국 어떤 거? 어떤 사회적인 문제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풍족함만 누릴 수 있으면 된다는 이런 겁니다. 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바로 여기서는 바로 인물 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자, 외적 갈등이 보여지네요. 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자, 전쟁으로 오빠를 잃었고, 자, 그래서 조카인 훈이에게 애정과 안정된 삶을 주는 것이 집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진학이나 진로, 취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훈이는 고모와 할머니의, 여기 서술자인 나, 고모와 어머, 할머니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진로와 취업에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외적 갈등이 보여지게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누구 편? 나와 같이 이 손자인 훈이가 편안하게 살기를 좀 바라면서 아들이 지금 결국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정리합니다. 자, 주인공인 내가 1인칭 서술자로 등장해서 훈이와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게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 지금 훈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 자,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서술이라고 했어요, 지금.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주냐? 인물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살아가야 힘든 현실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훈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일부만 지금 훈이에게 정보. 그리고 훈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훈이 입장에서 보고 있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평범한 어떤 삶이었어? 자,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자, 예쁜 색시 얻어가지고 자, 이렇게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에서 자, 부인과 함께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자,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자, 흔히는 한 번도 다 말대꾸를 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으니까 이 눈빛은 계속해서 어떻게 나의 생각이 좀 동조하고 있지 않아. 자,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니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 데를 보며 짓거려 댔고, 자,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하게 좀 했었던 것 같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야.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서 의향을 물어봤더니 그걸 거절을 합니다. 왜? 어머,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그랬으니까, 자, 지금 훈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자, 지금 훈이는 생전 그런 거 안 가진다고 했어. 자, 그리고 이렇게 나를, 저 훈이가 지금, 내가 훈이에게 지금 계속 안정된 삶을 강요하지만, 저 훈이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요. 이 고모의 어떤 삶의 방식에,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를 느끼고 있다? 예, 전체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을 하고 입대를 했지만, 의가사 제대를 했대. 자, 의가사 제대. 자,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런 생활력이 없는 가정을,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저 군대에 들어가지만 결국 어떻게 이제 졸업을 시켜주는 거. 아니, 일찍 여기서 어떻게 제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실제적인 가장이 누가 되는 거야? 여기는 훈이가 되는 입장이 되는긴 한데, 자, 근데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대요.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취업난이 어떻게 했다? 심각했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막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거기가 더 넓어 보였단 말이야. 자, 그것이 적잖이 속상했어. 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흔히 그 바람대로 어떻게 문과에 진학을 했다라면 좀 혹시라도 더 빨리 취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고,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고, 자,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심사 서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낙방을 시켜버리네요. 바로 이 학교 성적도 왜? 지금 훈이가 원하는 이공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와 같은 높은 관직 이런 것을 되기를 바란 적은 없어. 그냥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자, 기술을 가르쳐서 대기업에 붙여서 자, 공일날이 되면, 자, 휴일날이 되면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그런 즐거움을 그냥 달리하게 하면 평범하고 안정된 삶. 자, 이것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나마도 그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가라기도 점점 미안해졌고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겹게 보낸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흔히는 지금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어.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알아봤던 거죠. 자,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을 자, 뚫고 나갈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자, 흔히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했던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뭐라고? 해외 취업. 나는 그걸 반대를 하네요. 자,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자,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바로 거절을 해버리고 마네요, 지금. 자, 왜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훈이가 반발을 합니다. 째짝이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니면 고모가 영영 평생 이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결국 내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 돈이 아까워서라든가 또는 할머니를 경제적 부양하는 것을 이 고모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될까? 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고, 마치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입니다. 나는 무엇에 얻어맞든지 아연해졌다고 했으니까, 자, 나는 어떻게 됐어? 어이가 없어집니다. 기가 막히고요.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줬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에, 자, 나의 이 소망의 이유가 뭐냐? 자, 이건 그 아랫부분에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 자, 나의 이 참뜻은, 이 소망의 어떤 참뜻은 바로 어느 부분에 지적, 바로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보이죠? 바로 이 전쟁에 대한 복수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 자,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 결국 부모를 잃었어. 자, 근데 아무 전쟁을 그걸 책임져 주질 않아. 자, 이런 고아가 돼버린 저 훈이를 온 정성을 다해 나무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이걸 설득, 납득시킬 수 있다. 제가 잘 되고 그다음에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겪은 이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서 바로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을 이로 인해서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때 받은 깊숙한 이런 상처가 자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흔히는 이 국내 여기서 취업을 해야 되고 결국 어떻게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림으로써 결국 어떻게 전쟁에 대한 부모를 잃은 이런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와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그걸 지금 훈이한테 지금 설득을 하고 싶지만 저 훈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녀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봤고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지만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는 것은 훈이에게 나의 마음을, 속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는 없겠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요. 무슨 이 녀석 치닥거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고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를 하렴. 자,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런 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은데 취직 때문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을 뚫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바꿔보세요.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다른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라 하는 가 경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합법적인 공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뒷문이라는 건 결국 부정적인 불공정, 바로 무엇을라도, 자, 이 뇌물이라도 바쳐서 돈이라도 좀 들고 가서, 자, 부정적이라도 어떻게 취업을 하는 것, 이 방법이라도 써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했고, 나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전혀 천덕꾸리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옆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계시네요. 자, 결국 해외 취업 문제로 훈이가 지금 갈등하는 장면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내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한 까닭은 결국 뭐였어? 이 전쟁이 만들어낸 고아인 훈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내가 겪은 전쟁의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훈이가 이 국내에서 취업을 해서 잘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결국 훈이와 나는 결국 취업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일단 마치겠습니다.